경영진이 3월 말까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3월 말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걸 지켜본다. 네, 주가 하락해라. I don't care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의 경영진들이 주가가 3월 심지어는 4월 말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I don't care를 선언했어요. 이걸 어디서 읽을 수 있냐? 네.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여러 번 하면은요. 테슬라는 공장이 지금 4군데가 있죠. 대형 3군데와 소형 1군데, 즉 프리먼트 소형이고 대형은 상하이 가장 큰 곳, 두 번째로 큰 곳 텍사스, 세 번째가 베를린이 있죠. 예, 베를린. 네, 이 세 군 이렇게 프리먼트도 있으니까 4군데가 있으면 모델 Y를 생산하게 되면 여러분 모델 Y가 2023년 공식 월드 베스트 셀링카예요. 네네네.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예. 그러면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압도적으로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202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1위 하거나 2위 할 거예요. 예. 정말 많이 반차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더라도 이 자동차라는 것은 반도체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램프업, 양산할 때는 수율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생산 라인이 공장마다 예를 들면 텍사스에 제가 봐도 한 6개는 있을 거예요. 예. 뭐 상하이 한 8개 있고 베를린에 한 5개 있을 수 있겠죠. 모델 Y가. 그러면 라인 하나에서만 테스트합니다. 주니퍼를. 페이스리프트를.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사람들 훈련했으면 이거를 성공 방정식이 잡혀지면 이거를 그대로 찍어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죠. 복사 붙이기. 네. 예. 자, 상하이에서 다 됐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텍사스로 옮기고 네. 또 다시 베를린으로 옮기고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올 스톱했어요. 그래서 모델 Y를 페이스리프트를 보통은 양산을 할 때 새로운 모델을 네. 하나의 프로덕션 라인 Y를 페이스리프트를 보통은 양산을 할 때 새로운 모델을 네. 하나의 프로덕션 라인 1에서 네. 이것을 성공한 다음에 이걸 2, 3, 4로 찍어 나갑니고 네. 여기가 다 되면 옆에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예. 이걸 확산시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두 가지가 다 생산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를 생산할 때 라인 1에서 주니퍼를 생산하면 2, 3, 4에서는 구형 모델을 계속 생산해서 이것도 좀 팔고 예. 이거를 천천히 팔게 하는데 테슬라는 요번에 1월 달에 갑자기 예약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모델. 신모델 예약을 받겠다니까 다들 신모델 예약을 했죠. 그렇죠. 구모델 안 사죠. 그리고 안 사는 뿐만 아니라 구모델 생산도 안 했어요. 생산을 하나도 안 하고 이 4개의 공장에서 갑자기 2주일 동안 세팅을 합니다. 프로덕션 라인 1, 2, 3, 4를 한꺼번에 다 주니퍼로 다 세팅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천천히 생산량을 늘려가기 시작해요. 이 모든 공장에서 동시에 하나에서만 올려나가서 이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주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상하이 공장,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 프리먼트 공장 4개가 다. 그러면서 3월부터 배달이 됩니다. 근데 딜리버리 될 때부터 매출이 잡히죠. 예. 1, 2월은 매출이 제로예요. 그냥. 공백기. 원래 공백기. 완전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1, 2월이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죠. 겨울이. 여기를 선택적으로 경영진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행 방식을. 그러다 보니 매출이 지금 유럽에서 45% 빠지는 건 당연하죠. 모델 Y가 안 팔렸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요인도 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정치에 개입하고 독일 극우당 막 지지하고 예. 이탈리아 총리랑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사실 하는 거 저도 싫어요. 사실은. 예. 이거 일론 머스크 리스크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100% 유럽에서의 테슬라 차량 판매의 감소 원인이냐. 이건 너무 이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유럽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모델 Y 있겠죠. 그 요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있겠죠. 아니다. 전부가라고 절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모델 Y를 안 팔고 있어요. 교체하느라고. 월드 베스트 셀링카를. 전 세계로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나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금 미국에서 차량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 스티커 붙이고 살잖아.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크레이지 하기 전에 나 이 차 샀어요. 뭐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정치 개입하기 전에 산 차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적극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재구매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에서 토요타 타고 다니면서 한일 관계 좋을 때 산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다니.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쓰겠냐면
유럽에서 45% 매출이 줄은 거, 영국에서 60% 준 거 다 일론 머스크의 정책 리스크야라고 미국 언론들이 주르륵 보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은 거고, 그러니까 또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주들도 어머 이거 어떻게 해? 불안해 팔고. 약간 이제 공화당이나 네. 머스크를 싫어하는 언론들은 더 그렇게 대서특필할 수도 있는 거고 프레임을 잡아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더 큰 원인은 모델 Y의 주니퍼로의 페이스리프트로의 생산 방식의 양산 체계 전환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전략을 테슬라 경영진이 결정을 했다. 1, 2월은 매출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의도적인 거다. 네, 3분기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예. 3월 달에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 와이스트리트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테슬라가 2025년에 리스크 중에 작은 리스크지만 하나는 이 새로운 모델로 체인지되면서 삐그덕거릴 수 있다.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주가는 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내릴 수밖에 없죠. 판매량이 막 줄어드는데 예. 이것도 뭐 5% 줄어드는 거고 작년에 총 뭐 마이너스 1.1% 이게 아니잖아요. 45%가 줄었다. 네. 영국에서는 60%가 줄었다. 63%가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요. 거의 모델 Y 판매량하고 같아요. 그러네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난 테슬라 절반 팔 수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Y에 일단 어떤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요인 말고 네. 이익률은 그 훼손 없었습니까? 이번에 안 떨어졌어요. 크게 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왜냐하면 3분기 말에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사이버 트럭이 브레이크 이븐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부분은 어차피 평균값을 내는 거잖아요. 예. 사이버 트럭이 그 전까지는 계속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갔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넘어갔고 또 하나는 또 이 부분이 이제 손실로 이 10%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규 모델을 만들면서 엄청난 생산 라인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투자 비용도 비용으로 첨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 자동차 영역 사업 부분의 순 매출 이익률을 줄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모델 Y 페이스리프트는 대단히 최소 투자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모델 Q 같은 경우에도 모델 Q가 될지 모델 2가 될지 지금 5월 아니면 6월 달에 지금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작은 모델이요? 네, 작은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의 생산 라인을 테슬라가 하이브리드로 했어요. 원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100% 새로운 생산 라인. 생산 방식으로 컨베어 벨트가 완전히 사라진 원래 뭐 테슬라는 컨베어 벨트 쓰지 않고 무인 로봇을 연결해서 컨베어 벨트처럼 씁니다만 이 방식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생산 라인을 새롭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네. 거기에 있는 부품도 조달해야 되고 새로운 부품을 다 써야 되고 이런데 테슬라가 이거를 갖다가 하이브리드로 섞었죠. 모델 3과 모델 Y에 쓰는 부품도 일부 쓰고 생산 라인도 일부 쓰고 새로운 생산 라인도 방법도 투여하고 그래서 중간에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카펙스 투자, 케이펙스 투자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러면서 자동차 수익률의 저하를 어느 정도 막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러한 전략이 왜 나오냐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목표가 2030년까지 매년 1,000만 대 파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걸 2022년도 말, 2023년도 오면서 테슬라가 그 전략을 포기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공장 계속 져야 돼요. 연간 1,0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데 토요타가 750만 대 판매하는데 1,000만 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도 계속해서 매년 성장 20%, 25%씩 판매량을 성장시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FSD다. FSD를 만드는 거고 FSD의 라이센스 판매를 하는 거다. 네. 그래서 FSD 생태계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전략을 바꾸면서 테슬라로 그러니까 메이드 바이 테슬라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산 공정의 변화 속도를 줄였던 것도 이익률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 부분을 약간 떨어뜨리고 서비스 부분을 더 높이려 하는 전략. 그 FSD가 뭐 한 6월이면은 감독 없는 유료 FSD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머스크 아저씨는 그 좀 시간을 말이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어기겠죠. 설마. 일단 그걸 기본으로 깔고. 네, 여러분 그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작년 로봇데이도 8월 8일 날 하겠다 놓고 10월 11일 날 했잖아요. 맞아요. 두 달 연기한 건요. 애교죠. 아, 2달의 애교. 네, 물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양치기 목동과 늑대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는 그 충격적인- 결과적으로는 다 지키지 않느냐. 뭐 이거죠. 그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 거짓말하는 목동으로 비유하는 거 알고 있다 언론이. 근데 미안한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온다. 아, 진짜 늑대가 온다. 진짜 비감독하에 FSD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그래서 그날 주가가 안 떨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매출이 줄어들고 판매 대수가 떨어지면서 제가 그날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라이브로 봤었는데 우선 재무제표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실하게 심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더지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은 뭐 더지 가서 열심히 하면서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펀다멘탈은 6월 달에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가이던스를 준 거잖아요. 펀다멘탈의 변화는. 그러면 뭐 그것이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오겠죠. 그때까지는 태풍 속의 촛불이에요. 테슬라 주가는. 네. 왜냐하면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은 채 펀다멘탈의 가이던스만 6월과 7월에 준 거고 나머지는 심지어는 차량 판매도 1, 2월은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나쁜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그렇죠. 이 촛불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의 공백기죠. 네. 심리적인 펀더멘털의 공백기. 그렇죠. 이게 거의 저는 이걸 지뢰밭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뢰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지에서 예를 들자면 한 명이 저는 진짜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공무원이 분신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예를. 왜냐하면 우버 할 때도 여러분 한국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뉴욕에서도 택시 운전사가 분신을 했습니다. 물론 동양계였지만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정부 효율성위원회가 예산 줄여가지고 공무원 다 뭐 10,000명 자른 다음에 내가 그 중에 하나다. 일자리 잃었다. 내 생계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첨예해지는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위험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지뢰를 밟아버린 거죠. 너무 무시무시한 사례를 이제 예를 제가 들어주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 뭐냐면 네.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또 밑에다가 강정수 주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직 보유 중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차트나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닌데요. 예. 저희가 경우의 수는 다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심리전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팔란티어, 뭐 아이온큐, 테슬라는 네. 강심장이어야죠. 뭐 팔란티는 조금 덜 강심장이어야 되지만 테슬라는 진짜 강심장이어야 되고요. 아, 더한가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조금 도박 정신도 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 괜찮습니까? 그거 잘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메타는 제가 AI 어번던스라는 단어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즉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서 AI를 순수 자기에게만을 이기적으로만 투자하는 기업은 메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엄청나게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 기업은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외부 기업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도 짓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메타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데 잘 자기만 걸면서. 쓰려고 하죠. 그거는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자신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뢰밭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낮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트럼프한테 싹 기잖아요. 우리 너의 그 가이던스 기부금 내고. 모데레이션 정책 맞추겠다.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구조를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일부 또 이피션시 효율성을 위해서 뭐 저기도 도지한다는데 우리도 좀 분위기 맞춰줄까 그래서 저성장 뭐 이렇게 저성과 저기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해고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요 정도만 해줘도 가볍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메타 주가가 20일 동안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은 메타는 성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뢰밭이 별로 없어요. 한번 지뢰밭에 스스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메타버스 한다고.
우선 빠져나왔고 네. 이런 부분에서 메타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뢰밭이 몇 개 있죠. 뭐 테슬라처럼 많지는 않아요. 지뢰밭이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AI 검색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구글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90%가 꺾여서 89%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협적인 거죠. AI 검색들이 등장하면서 요즘 챗GPT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고 그쵸. 챗GPT에서 여러분 검색 누르지 않더라도 질문에 따라서 알아서 검색해서 답변 줍니다. 그 링크도 알려주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검색 시장이 어떠한 변동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이거는 구글은 아무리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사업들, 지금 그 클라우드 사업들을 높여가고 있다 할지라도 구글의 전체 매출의 약 78%가 지금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구글은 메타는 90%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 78%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지뢰가 몇 개가 있는 거고. 테슬라는 비아디라는 지뢰밭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해서 모델 체인지업하면서 판매도 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지뢰밭도 만들어놨죠. 그리고 자율주행 결국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뢰밭도 있죠. 요 지뢰밭을 가지고 중국에다 진출해야죠. 유럽에도 진출하고 한국에도 진출해야죠. 뭐 라이센스 업체랑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풀어야 될 챌린지들이 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물론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그 성과는 달콤하겠죠. 매우 달콤하겠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데 분명하게 이거는 강심장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냉철하게 빠질 때와 이런 것도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차트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에게 이제 상의를 하시고 저는 뭐 주가를 보면서 언제 빠져라 뭐 언제 하자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좀 말씀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과 또한 하락의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말씀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심장 아니면 테슬라 투자하지 마라. 심리전에 강해야 된다. 명언입니다. 명언. 요거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거의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또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BYD가 공식적으로 들어왔고 세계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고 중국 쪽 뭐 화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기능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중국 땅으로 들였고 공산당이 그 데이터도 열어줬고 테슬라를 카피해라 또 이런 모델로도 간다고 하고 그만큼 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업체가 올라왔는 게 이제 4개까지 됐죠. 하나가 이제 하웨이가 자율주행을 대단히 잘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아디가 쓰고 있는 요번에 무료로 공개하겠다라는 거는 비아디 자체가 아니라 하웨이 거예요. 네. 하웨이 거를 이제 무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자율주행 개발자도 더 뽑아서 자체 모델을 만들겠고 여기에 딥시크 분위기 좀 타서 딥시크를 하겠다고 하니까 BYD가 이제 테슬라한테 전기차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도 공격하겠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빠졌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웨이 기술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구글의 웨이모처럼 로봇택시를 하는 사업자는 중국의 바이두죠. 한국의 네. 네이버 같은 기업. 네. 여기서도 지금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바이두는 100개 도시에서 로봇택시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샤오펑이라는 데가 있죠. 예. 샤오펑 같은 경우는 그냥 테슬라 따라장이에요. 원래는 라이다를 써가지고 하웨이나 바이두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엔드 투 엔드 AI로 가겠다. 우리도 라이다 없이 비전 온리 카메라만으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면서 작년 봄부터 테슬라를 쫓아오고 있죠. 예. 여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무시 못하는 것은 리아우토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리아우토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요번에 SUV 모델 나오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리아우토도 대단히 잘하고 있다. 뭐 샤오미 이런 데도 다 하웨이 거 쓰고 있어요. 네. 하웨이나 바이두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4개 기업 정도로 좁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생태계가 있죠. 밸류체인들이. 우선은 라이다나 레이다를 매우 저렴하게 만드는 중국의 제조업체들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하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것은 중국 국가가 이것 또한 이거는 2024년 5월에 중국이 정부가 선언을 하죠. 자율주행으로 글로벌 넘버원 먹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번 주죠. 1월 셋째 주부터
2월 마지막 주부터 테슬라의 FSD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티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국에서 다 공개된 거 아닙니다.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 장착되어 있는 토르칩이죠.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고요. 하드웨어 4에만 작동이 되는데 이것도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지금 테슬라의 사실상의 FSD가 중국에서 작동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맞다. 중국 정부가 허가를 일부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이 부분은 좀 아직 미지수의 X로 좀 남아 있는 미지수로 좀 남아 있지만 여하튼 이 중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의 경쟁자가 사실상 많이 사라졌죠. 구글의 웨이모 방식은 일반 차에다 적용할 수 없는 대단히 고가 장비를 들인 자율주행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웨이모 시장도 커지겠지만 네. 우선은 GM이 크루즈를 포기한 것, 포드가 일찍 포기한 것, 스텔란티스도 사실상 포기한 것 이런 부분에서 잠재적인 테슬라의 파트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빌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 예. 현대자동차도 그걸 쓰고 있었죠. 모빌아이라는 것. 네. 모빌아이가 이제 사실상 끝났죠. 뭐 적자도 엄청나고 모빌아이는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기가 라이다인가요? 뭐 네, 하나를 딱 달아가지고 예. 했던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런 이 어시스턴트 기능이죠. 이런 부분들 현대자동차도 그래서 모빌아이랑 하는 것이 이제 끝나죠 계약이. 그러니까 이런 모빌아이로 만들어졌던 경쟁자는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부분에서 서구권에서는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로 경쟁이 좁혀졌고 여기에 물론 추가적으로 선전포고를 낸 곳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걸면서 그거를 토요타랑 결합을 했죠. 예. 그래서 토요타가 그건 또 거꾸로 뭐냐면 토요타는 자율주행 기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구도가 새로운 경쟁 구도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토요타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는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언제쯤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격차를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나는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나는지 2년 나는지 이건 좀 천천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테슬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고 이미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도저 슈퍼컴퓨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이죠.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도 좀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실제 데이터가 많아야 시뮬레이션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비보 좌회전을 갖다가 한 100개 케이스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수만 가지 수십만 개의 비보 좌회전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위에 시뮬레이션은 각각 뭐 억 개씩 쌓을 수가 있으니까 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 명령한 것들을 하드웨어인 자동차에 전달하고 여기서 작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또한 소프트웨어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엔지니어링적인 튜닝 기술도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토요타가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물론 12월부터 현대도 이제 엔드-투-엔드 AI 하겠다. 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여기저기랑 같이 협업은 많이 열어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엔 중국하고 협업을 하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수출이 안 될 테니까요. 그건 중국 하지만 현지용? R&D용. 사실 현대차는 중국에다 차 파는 것도 이제 거의 없는데. 그 요즘 전기차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R&D용 차원에서는 중국과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송창영 사장이 이끌고 있는 판교에 있는 현대 자율주행 팀에서 또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를 못해서 예.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없죠. 뭐 일부에서는 뭐 청계천에 있지 않느냐, 상암에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청계천에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스톱 앤 고죠. 스톱 앤 고기 때문에 그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하는데 저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모두를 다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라이센스로 해도 돼요. 네네네. 예.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기술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봐요.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이 흔히 말하는 이 컴페티션 프레셔가 있어야 네. 혁신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혁신의 시장을 만들어지는 것들도 가속도가 붙는 거고 규제 부분도 훨씬 더